요즘 유튜브 보면 이런 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제 GPT 시대는 끝났다. 클로드가 훨씬 낫다. 제미나이 구독 끊고 갈아타라. 어제는 나노바나나를 추앙하다가 오늘은 또 새로운 도구 하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조금 다른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누가 최종 승자인지 쉽게 단정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인터넷이 처음 대중화되던 시기와 비슷한 장면 한가운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AI는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형태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신기하다라는 수준으로 쓰던 기능들이 이제는 너무 당연해졌고, 젠스파크 같은 도구들도 답변 퀄리티가 좋아지고 여러 선택지를 먼저 제안해주면서 심지어 이미지를 만들기 전에 이거 진짜 만들까요? 하고 보류를 걸어주면서 사용자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을 아끼게 도와주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AI는 단순히 신기한 기술이 아니라 내 일과 생산성, 판단력, 문제 해결 방식에 직접 들어오는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을 볼 때 90년대 닷컴 버블 시기를 떠올립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었고 실제로 바꿨습니다. 문제는 그 변화의 초입에서 너무 많은 기대와 과열도 함께 붙었다는 거죠. 실제로 닷컴 버블 당시 나스닥은 1995년 1000 아래 수준에서 2000년 5000 이상까지 치솟았다가 버블이 꺼진 뒤 2002년에는 약 77%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생겼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인터넷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었잖아요. 거품은 꺼졌지만 인터넷은 결국 세상의 기본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건 누가 망하는가, 누가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이 변화가 앞으로 어떤 기본 질서를 만들까, 그리고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입니다. 당시 사람들 눈에는 야후 같은 기업이 인터넷 시대의 절대 강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실제로 야후는 90년대 말 닷컴 열풍의 대표적인 인터넷 브랜드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판도는 바뀌었고 검색 시장의 중심은 또 다른 플레이어들한테 넘어갔죠. 한국도 비슷했어요. 한때 최고라고 여겨졌던 서비스들이 사라지고 다른 플레이어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 역사를 결과만 놓고 다시 해석하면 마치 처음부터 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죠. 근데 실제는 아니죠.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정답지를 보고 움직인 게 아니라 혼란 속에서 선택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AI 시장을 보고 어차피 나중엔 이것만 남아 라고 말하는 건 너무 빠른 결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픈 AI가 끝났다, 이제는 클로드다, 이런 식의 컨텐츠들을 볼 때 조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물론 클로드가 잘하는 영역이 있고 GPT가 강한 영역이 있고 제미나이가 강한 영역이 있습니다. 저 역시 GPT보다는 제미나이를 챗봇으로 더 자주 쓰는 유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픈 AI가 AI 역사에서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오픈 AI는 챗GPT를 통해서 대중이 생성형 AI를 실제 생활의 도구로 체감하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대중은 GPT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어느 회사의 팬이냐, 어떤 AI 도구를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각 도구가 내 일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냐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매거진 B의 팟캐스트 시절부터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했던 조수용 대표님이 비주류 경제학에 나왔어요. 그래서 조수용 발행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와주셨는데 그 말을 듣고도 이 생각이 저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 조수용 발행인은 위워크를 이야기하면서도 회사가 기대한 방식으로 성장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들이 이 세상에 만든 공유 오피스라는 시장의 가치까지 지워버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없던 시장을 새롭게 만들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그 과정에서 남긴 유산이 있다는 거죠. 이게 저는 AI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AI 회사가 나중에 밀릴 수 있어요. GPT라는 게 세상에 없어지고 또 클로드라는 새로운 또 경쟁자가 나오고 클로드의 또 경쟁자 클로드가 나와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형태를 나중엔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가 사용자 경험을 바꾸고 새로운 작업 방식을 열고 다른 플레이어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가치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AI를 처음 써보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언제 들어가야 되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언제쯤 들어가야 내가 최신 버전의 AI 도구를 쓸 수 있지? 타이밍만 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직접 써보면서 이건 글 정리에 좋네? 이건 아이디어 확장성에 좋네? 또 이거는 자료 조사에 강하네? 이건 코딩할 때 편하네? 이렇게 나만의 기준을 만드는 시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은 AI한테 블로그 초안을 맡길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회의록을 정리할 때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 위한 썸네일 문구를 뽑을 때, 또 어떤 사람은 사업 아이디어를 검증할 때 그 AI라는 그 가치를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들에게 진짜 중요한 질문은 GPT가 최고예요? 클로드가 최고예요? 어떤 거 써야 돼요? 이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뭘까요?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뭐예요? 이거입니다. 특히 우리처럼 1인 기업가, 인디빌더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결과만 구경하는 태도가 아니라 과정을 통과하면서 감각을 쌓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대중은 보통 살아남는 서비스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만드는 사람, 적어도 사업하는 사람, 솔루션을 설계하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어떤 도구가 어떤 문제를 풀었는지, 사용자가 어디에서 편리함을 느꼈는지, 어떤 경험이 시장을 바꿨는지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AI 자체, AI 도구 자체를 팔고 싶은 게 아니라 이 AI를 수단으로 써서 사람들에게 더 의미 있고 편리한 가치를 내놓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단순합니다. 누가 이길지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고집해서 사용하지도 마세요. 어떤 플랫폼이 1등이 될지 예언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닷컴 시대가 그랬듯 지금 AI 시대도 결과는 나중에 결국 정리가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판이 무르익을 때까지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직접 써보고 비교하고 어떤 AI 도구의 장단점이 있는지를 구분하고 내 기준과 소신과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AI는 정답이 아닙니다. AI는 도구예요. 그리고 이 도구의 가치는 결국 이걸 쓰는 사람의 질문과 판단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AI 시대에는 승자를 맞히는 사람보다 여러 AI 도구를 직접 써보면서 자기 기준을 만든 사람이 더 강해집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